아무래도 특수 부위 보톡스의 경우에는 다른 근육 보톡스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근육들을 작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입니다. 오늘은 워낙 유명한 시술인 보톡스, 그런데 내성이 생긴다? 또 특수 부위 보톡스가 있다던데, 그리고 보톡스 후에 부작용 해결 방법은?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의 보톡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톡스 내성은 무슨 의미인가요? 항생제 내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내성은 거듭하여서 특정 약물을 사용하였을 때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게 되면 같은 항생제를 써도 세균이 죽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톡스를 자주 맞는 과정에서 내성이 생기게 되면 예전에는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가 잘 나타나서 주름도 덜 생기고 모공도 줄어들고 좋았었는데 효과가 없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어린 나이, 젊은 나이부터 항노화, 노화를 예방하는 추세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평생에 걸쳐서 맞게 되는 보톡스의 총량이나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맞아오던 보톡스가 나중에 갑자기 오히려 나이가 들었을 때 효과가 없다면 낭패겠죠. 그래서 보톡스의 주입 양과 간격이 중요합니다. 사실 얼굴에 보톡스를 하는 경우에는 총 유닛의 양이 많지 않아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특히 또 간격만 잘 지켜주신다면요, 보통 한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띄엄띄엄 맞아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바디 보톡스라든지 다한증 보톡스처럼 한 번에 100에서 200유닛 이상 크게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성이 덜 생기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들을 맞아주시는 것이 좋겠죠. 스킨 보톡스가 내성 확률이 더 높다는데 맞나요? 스킨 보톡스는 근육층에 보톡스를 놓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특히 얼굴 전체 또는 목 전체적으로 진피층을 타겟으로 한 땀 한 땀 놓는 시술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아무래도 피부의 진피층은 전신의 면역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바로 피부 진피층에 주로 머무르고 있는 면역세포들이 외부의 물질들을 인식을 하고 또 면역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피층에 자주 그리고 잦은 빈도로 많은 양의 보톡스가 노출되다 보면 아무래도 보톡스 내성의 빈도가 이론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간격만 잘 지켜주신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성에 대한 우려가 크시다면 아무래도 스킨 보톡스를 하거나 여러 얼굴 부위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대용량을 맞게 되는 경우 내성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특수 부위 보톡스, 생각지 못한 부위들도 보톡스로 개선이 될 수 있다고요? 사실 얼굴에서 특수 부위, 고민 부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부위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호두턱과 입꼬리. 사실 여기 입가 주변에도 보톡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주걱턱 느낌이나 마녀턱 이렇게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또 개선해 줄 수 있고, 또 하관의 힘을 약화시켜서 보다 더 약간 V라인을 만들어주고 입 주위에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꼬리가 처지고 턱이 튀어나오면 좀 딱딱하거나 뭔가 불만스러운 인상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만 개선돼도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입 주변에 크게 불편감이나 부작용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턱 필러랑도 당일날에도 같이 많이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콧볼 그리고 콧대를 개선하는 보톡스입니다. 벌름벌름 거리는 그런 콧볼과 또 콧대는 좀 높이고 싶은데 뭔가 필러는 무서워, 또는 코 필러랑 같이 코끝을 조금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 콧볼 부위와 비주 부위에 보톡스를 추천드립니다. 벌름벌름 거리는 이런 콧볼의 경우에 효과가 좋은 편이라서 만족도도 높고 또 코의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 주어서
또 하셨던 분들은 꾸준히 하시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보톡스만으로 엄청 코끝의 높이를 많이 높이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코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근육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필러와 함께 해주시면 필러의 모양도 더 잘 잡아주고 또 유지 기간도 길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 주변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표정을 많이 쓰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 직업 중에서 말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렇게 뭔가 촬영을 업으로 하셔서 표정을 많이 지으신다든지 하시는 분들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세 번째는 웃을 때마다 과하게 노출이 되는 이런 잇몸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보톡스를 통해서 완화시켜 줄 수가 있는데요. 콧볼에서 멀지 않은 부위에 주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잇몸을 노출시키는 그런 입술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예쁜 미소를 되찾을 수가 있고요. 앉는 부위들 중에서 그래도 측두근이나 이런 턱관절 쪽은 통증이 적은 편이라서 마치 사각턱 보톡스처럼 보톡스를 처음 입문하시는 피부과 입문러드 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다한증 보톡스입니다. 손발바닥, 겨드랑이 부위 등에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뭔가 손이나 발에 땀이 많아서 고민인데 이럴 때 보톡스를 맞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스킨 보톡스와도 유사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부위에 마취만 잘 해주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간편하게 땀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킨 보톡스 역시 사실 이제 많이 알려져서 특수 부위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특히 홍조나 붉은기, 그리고 유분 과다, 모공, 잔주름, 그리고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께서 해주시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특수 부위 보톡스 후 부작용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요? 아무래도 특수 부위 보톡스의 경우에는 다른 근육 보톡스에 비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근육들을 작용을 해주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비대칭입니다. 해부학적 구조도 대칭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생활 습관에 의해서 한쪽 근육이 더 발달한다든지 뭔가 표정을 지을 때 비대칭이 있다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하게 콧볼 보톡스를 양쪽에 했다 하더라도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양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벌름거리는 느낌이 없는 반면에 한쪽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로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은 마사지입니다. 사실 자가로도 하실 수 있고요. 원내에 오시면 뭐 제가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톡스는 사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걸립니다. 뭐 빠르면 3일에서 5일, 길면 일주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근육이 조금 부위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약이 확산되는 그런 효과를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콧볼에 보톡스를 했는데도 조금 효과가 더디거나 뭐 다른 근육 쪽까지 좀 넓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통해서 그 약물이 잘 번지거나 확산될 수 있도록 일단은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리터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쪽에는 제대로 근육이 잘 작용을 했다면 근육의 위치나 모양이나 뭐 근육의 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터치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리터치는 바로 뭐 하루 이틀 뒤에 받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일에서 5일, 뭐 길게는 일주 뒤, 뭐 2주 뒤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톡스 효과가 나타나고 나서 한쪽은 잘 나타났는데 한쪽이 미미한 경우 이럴 때 리터치를 받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리터치를 조기에 빨리 맞아주게 되면 예전에 맞았던 보톡스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중봉으로 보톡스가 효과가 너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을 두시고 리터치를 받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효과가 너무 과도하거나 불편감이 있어서 보톡스 효과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 효과를 줄여주는 주사 시술을 통해서 효과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고주파 관리 장비나 관리 기기 등을 통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에 보톡스가 너무 강해서 뭐 웃을 때 뭐 입꼬리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하는데 추가적으로 보톡스를 더 리터치를 맡기는 싫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역으로 그 보톡스 효과가 강한 쪽에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뭔가 처음 보톡스를 맞아보셨을 때 뭐 어색하거나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톡스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피부과 대표 시술인 보톡스에 대해서 내성, 그리고 특수 부위, 그리고 부작용,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또 물어보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 방법도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가장 소중한 당신이 예뻐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젊음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피부과 전문의 지톡스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